안녕하세요. 6월 16일 금요일입니다. 현재 김명수 체제 하에서 충격적인 판결이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 소위 대법원이 국회보다 먼저 노란봉투법을 준비하고 있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 판례가 우리 사법체계를 어떻게 타락시키고 있는지 분명하게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김명수 대법원은 7% 소수 집단이 우리 사회 93% 보편적 가치를 덮어씌우고 있습니다. 이것은 최강욱 사건과 김태우 강서구청장 사건을 통해서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 시점에서 김명수 대법원의 판결이 사법체계에 대한 걱정을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불과 석 달 남은 임기 동안에 대법원은 극단적인 이념적 판결을 내리는 알박기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정치적이거나 이념적인 사건에서 대법원의 판결은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국정 핵심 정책을 방해하는 장애물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현재 민주당이 하고 있는 노란봉투법이 입법도 되기 전에 대법원에서는 먼저 판례를 만들었습니다. 2010년에 현대자동차 울산공장을 정관 비정규직 4명을 상대로 회사가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이 있었습니다. 기존 원칙에 따르면 불법 행위에 참여한 노조원들은 연대 책임을 지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대법원은 불법에 참가한 개인에게 회사가 손해배상 범위를 결정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기업이 개인별로 일일이 불법 행위의 범위를 입증해야만 하는 어려움이 있게 됩니다. 앞으로 불법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의 책임을 묻는 것이 매우 힘들어졌습니다. 이러한 판결은 윤석열 대통령의 노동개혁, 민노총 개혁이라는 정부 핵심 정책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특히 민주당이 추진 중인 노란봉투법은 불법 파업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각 노조 개인의 참여 정도를 파악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서 이 법은 피해자를 보호하는 법이 아니라 가해자를 보호하는 파업 조장법으로 엄청난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이 왜 이렇게까지 국가의 기반을 흔들고 있는지 이해할 수 없는 판결입니다. 이 사건의 주심은 바로 김명수 사단의 노정희입니다. 현재 대법원의 대법관 중에서는 7명이 우리법 연구회 출신 등이고 좌파 성향이라고 여겨지고 있는 2명을 포함하게 되면 14명 중에서 총 9명이나 그쪽 출신입니다. 그러나 우리법 연구회 등의 판사 수는 전체 판사의 7%에 불과합니다. 그럼에도 이 7% 소수 집단이 %의 보편적 가치를 지배하고 있는 대한민국입니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간첩 혐의로 기소되어도 실제로 간첩죄로 확정 판결을 받은 경우는 한 건도 없었습니다. 반면 현재 윤석열 정부에서는 간첩단을 적극적으로 검거하고 있는데요. 현 대법원 구조에서 무죄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또 7% 집단이 대법원뿐만 아니라 선관위까지 장악하고 있다는 것은 아직 진정한 정권 교체에는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노란봉투법은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막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김명수 체제가 판례를 만들어 놓은 것은 재심 신청으로만 막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김명수 체제가 종료할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문재인은 정말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를 만들어 놓고 떠났습니다. 또 분노를 자아내는 뉴스가 하나 더 있습니다. 인권법 출신 오경미 대법관은 노정희와 함께 7% 집단에 속해 있습니다. 조국 아들에게 허위 인턴 증명서를 발급한 혐의로 2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이 선고된 최강욱 의원 사건의 주심은 바로
오경미 대법관입니다. 오경미는 최강욱 사건을 대법원에서만 1년 넘게 판결을 지연해 오다가 최근에 대법원 전원 합의체로 이관시켜버렸습니다. 전원 합의체로 가게 되면 대법관들이 다시 심리하는 시간이 추가로 필요하게 됩니다. 이것이 김명수 대법원 7% 집단의 행각들입니다. 이 정도면 법관이 아니라 정치꾼이라 해도 그런 비판을 받아도 할 말이 없을 것입니다. 최강욱은 2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이 선고되었음에도 7% 집단의 보호함으로 해서 1년 넘게 아직도 의원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 반면에 최강욱 사건을 맡았던 재판관은 김태호 강서구청장의 공익제보 사건도 주심을 맡았습니다. 불과 9개월 만에 초스피드로 당선 무효 판결을 때렸습니다. 김태호 청장은 구청장직을 잃었습니다. 이게 김명수 체제의 좌파 무죄, 우파 유죄 원칙입니다. 최강욱에게는 전원 합의부로 이관까지 시켜서 의원직을 유지시켜주고 우파 김태호에게는 단 9개월 만에 당선 무효 판결을 때렸습니다. 이런 대법원의 편파 판결은 사회 곳곳에서 분노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5년 대한민국은 정치적 재판, 이념적 판결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선거법 위반 사건도 2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에 가서 정치적 성향의 판결로 무죄를 선고해서 그를 민주당 대선 후보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러한 판결들로 김명수 체제는 사법부가 아니라 정치 조직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중립성과 공정성이라는 사법의 핵심 가치가 이제 대한민국에서는 웃기는 소리가 되어버렸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사법체계는 역대 최고의 위기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이 우리나라 최고의 판결 기구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이념 판사들로 일방적으로 장악되어 있습니다. 불공정과 이념적으로 편향된 판례들을 마구 만들어내서 공동체를 분열시켜 왔습니다. 이런 상황들은 사법부의 권위를 심각하게 손상시키고 있습니다. 노란봉투법과 같은 일방적으로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악법이 출몰하고 기업들에게 부당한 부담을 가중시키는 판례들이 계속해서 튀어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김명수 사법부는 공동체의 갈등을 유발하고 자본주의 질서를 무너뜨리고 전체 국민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무너진 사법체계를 바로잡고 공동체를 살리기 위해서 이제 사법부는 7% 집단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특정 세력의 압제 출신자들에게 사법부의 권위를 맡겨둘 수는 없습니다. 공정과 상식이 통하는 93%의 세상, 93%의 가치를 반영하는 판사들이 대법원에 자리 잡아야 할 것입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